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시무시한 얘기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인간 최강욱을 대신해서 땜빵 전문 이지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지아 변호사와 같은 불멸의 빨갱이 권정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정호입니다. 여기다 바짝 대셔야 돼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말이. 아유, 내일 모레 환갑이신데 진짜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아, 진짜. 처음부터 열받게 해버리네. 자, 그리고 녹색연합 신수연 평화생태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연입니다. 예. 아, 그날 우리 품격시대 나와갖고 내가 늦었다고 감옥 가고 싶어 하는 바람에. 아니, 근데,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바짝 붙이세요. 네. 이렇게 대셔야 돼요.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당기시고. 네. 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국구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업로드 했었는데요. 그리고 공개 방송은 목요일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도 있고, 특히 이제 대선 때문에 바빠진 패널들이 일정 조정이 쉽지가 않아서, 앞으로 업로드는 화요일과 수요일로 할 예정입니다. 공개 방송 일정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해서, 좀 확정이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사전 고지 없이 10일 날, 월요일 날 업로드 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구 팬들하고 그다음 미건수 팬들께서 수시로, 우리 청담동 벙커에 선물을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쯤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신 아주머니께서, 명품 질샌더 넥타이를 두고 가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영주에서 사업하시는 장찬희 님이, 소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벙커에 때 되면 호박 보내주시는 분 계신데, 이분도 정기적으로 계절마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엔 또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경희 서지용 한의원 원장님께서, 녹용 산삼보약을 한 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공고한 것처럼 4월 8일 토요일에는 전국구 팬들하고 정봉주 미래 권력들 회원분들하고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 신항에 다녀왔습니다. 약 170명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루, 토요일을 다 써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요, 많은 분들이, 세월호 가족 지킴이 후원해 주신 덕택으로 유가족 분들에게는 200만원,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는 300만원 후원금도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후원하시는 내용과 사용 내역은 세월호 가족 지킴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구에서 한동안 풍선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목포 신앙에 함께 가셨던 분들 중 풍선교 가입하고 머리 났다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믿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탈모가 심각한 분들 안 믿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풍선교에 가입하시고, 또 자기가 가입하고 효과를 본 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혼자 머리 났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자,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나 벙커에서 하는 실속 있고 알찬 낭만 있는 하우스 웨딩 문의,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지아 변호사가 이거 무척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군 기지내 기름 유출 사고 25년간 네, 밝혀지지 않은 사고가 예. 84건이 있었던 거죠. 기름 유출 갖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지금 뭐 전쟁하겠다고 항공모함이 돌아오고 그러는데? 유전이 발견된 것처럼 한국에 기름이 엄청난 양이 많이 새어나왔거든요. 아, 미군 기지에? 2017년 말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산 기지를 반환받고 미군 기지는 이제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냥 온전한 기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오염되고 발암물질이 섞인 썩은 그 부지를 반환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이게 토양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주 심각한 독성 발암물질 등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한두 해, 1, 2회 거친 게 아니라 25년 동안 지금 현재 우리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미국의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우리가 확인한 숫자가 90 몇 건인가요? 84건이고요. 84건이고 네, 기존에 알려진 것 중에 빠진 것까지 합치면 90건 정도 돼요. 90건 정도 되는데 90건 저는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언론에 알려진 거는 열 몇 건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네, 13건이요. 13건. 네. 그 정도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8배 이상으로 유출사가 많이 났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퉁 튀어나오면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 사건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파악했는지 요 경과를 쭉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릇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이제 그거부터 신팀장님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원래 이제 국내에 국내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국내에 하지 않고 미국 정보자유법에 근거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건은 미국 법원의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근거해서 공개된 정보죠. 이 아저씨야 그렇게 못 알아듣고 일단 사고가 났어. 2000 몇 년도죠? 2001년도. 네, 2001년. 2001년도에 사고가 났고 또 그 이후에 2006년에도 사고가 났었어요. 2006년도에 사고가 났고 녹사평 캠프킴. 예, 그 얘기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 다시도 되겠네. 예, 사고가 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 왜 접근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데 이거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요 내용은 정치 얘기가 아니면 방송 나가면 반도 안 들어 원래 실제로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하게 이걸 왜 했지 느닷없이?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해서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발생해갖고 그런 사고 발생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아니 팀장님 이런 거 여기 사람들이 있어. 얘기해봐 네. 이제. 왜 사람들 모아놨어요? 네, 사고가 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01년, 뭐 2006년. 우린 몰라요 언제 사고 난지. 사고가 났었어요. 저도 뭐 그때 어렸으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2001년 사고인가요? 2001년 사고, 예, 그쵸. 그 2001년 사고 어떤 내용이죠? 그 6호선의 녹사평역이 개통된 다음에였는데요. 네. 네, 개통된 다음에 이제 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녹사평역이 용산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름에 이제 오염된 그런 지하수나 땅이 이제 막 발견이 되면서 녹사평역 공사를 할 때. 예.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네. 유전이 발견됐나? 그럼 막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막 캔 거죠. 주변에. 실제 기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저희 단체 또 선배가 그때 그걸 뭐 흡착포를 깔고 이제 적신 기름이 잔뜩 먹은 걸 뭐 들고 이런 사진들이 좀 있는데 라이터를 부시니까 불이 붙는. 네.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녹사평역. 오. 아니 그러니까 땅에다 종이에다 묻혀갖고 들어갖고 불을 붙였더니 그렇죠. 불이 붙어버려요. 예. 기름 종이는 다 불 붙어요. 예. 근데 하여튼 뭡니까? 기름 묻은 거 헝겊. 네네. 이것도 시커멓게. 많이 나왔네요, 기름이 그러면은. 네, 그래서 꽤 나와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게 이제 미군 기지에서 나온 거다라는 게 밝혀지는데 좀 또 시간이 걸렸죠. 1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2001년도에. 네. 그걸 그 무슨 사건이라고 명칭해요? 아니면 그냥 2001년도 사건이다. 녹사평역 사고, 기름 유출 사고. 예.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를 하다가 미군만 사용하는 기름이 있어요. 네, 미군만 사용하는 제트유라고 해서 난방이나 취사 뭐 이런 용도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성분이 발견이 되면 이거는 너네 때문이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걔들만 쓰는 기름이 독특한 기름이 있어요? 네. 등유 계열인데 JP8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JP8. 네. 주로 이제 미국 DJP 연합할 때 그 JP요? 항공기라든가 또 장갑차에 기름 쓰고 이제 폐기하기 아까우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제 난방으로 썼던 걸로 이렇게 항공기하고 장갑차면 무척 이게 그 고품질의 기름인데 그러니까 화력도 좋겠네요 그러면은. 그건 잘 몰라요? 다목적 용도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내에는 잘 안 쓰는 기름이지. 잘 안 써요? 아니면 전혀 안 써요? 글쎄 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면 미국 애들이 쓴 거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증거로 사용이 되죠. 그랬는데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바깥에서는 서울시가 오염된 지하수를 이제 정화하기로 하고 내부는 미군이 하기로 했어요. 미팔군 안에. 네네. 그 미팔군 그 용산 기지가 총 몇 평쯤 돼요? 80만 평 정도 된다. 네, 한 80만 평 정도. 아저씨가 들어가봤어? 아니 이제 통계로 나오는 거죠.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해서 80만 평. 들어가 보셨죠? 메인 포스트에는 주로 이제 들어가봤죠. 유엔 주한미군 사령부 뭐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사우스 포스트에는 주로 이제 뭐
그 들어가 숙소라든가. 보셨대요. 그러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전 들어가서 거기 클럽에서 놀고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도 마시고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 네. 먹고 네. 거기 미팔관에 학교가 있어요. 네. 그 분교가 있어. 거기 다니려고 거기 몇 번 들어갔었죠 어렸을 때. 원래 미군들이 좀 이 한국 사회 유력자 예. 이런 사람들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렇게. 유력자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좀 그 어깨 힘 좀 주는 집안이어갖고 거기 들락날락했었죠 거기에. 유력자가 될 뻔으로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럼 그 서울시가 외부에서는 그 지하 오염 지하수는 그 정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겠네요. 네, 해마다 네. 이제 이게 미군 때문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바깥은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바깥에서 서울시가 계속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2001년 사고 난 네. 다음에 바로 그 합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2007년인가 2006년 사고 나고 합의를 한 거예요? 2001년 사고 난 녹사평 쪽에서는 예. 조사하고 조사하고. 이게 미군 너네 때문이야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데까지 한 2, 3년 걸려요. 야, 예. 그렇겠네. 일단 걔들은 오리발 내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때문이라는 오리발이지. 증거가 있어? 뭐 이렇게. 증거 있어? 이렇게. 예. 그리고 다시 사고가 난 게. 예, 다시 사고가 난 게 이제 2006년에 캠프킴이라고. 2006년 캠프킴. 예. 예. 사고는 뭐 이제 숱하게 있었는데 그야말로 외부로 크게 유출돼가지고 예. 문제가 된 사고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인 거죠. 예. 통보 안 하면 내부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 모르니까 한국 당국은. 그렇죠. 그리고 심각한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찾아낸 걸 거 아니에요. 한국전력 직원이 밖에서 발견해서. 네네. 그 사건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남영동. 2006년에 예. 그 용산 기지가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이렇게 큰 덩어리로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 그 톡 튀어 나와 있는 작은 떨어져 나와 있는 캠프킴이라는 기지가 있어요. 예. 캠프킴. 캠프킴. 네. 한진중공업 예, 건물 사옥 앞쪽에 있는. 그래서 한국전력 직원이 지나가다가 전력구라고 해서 왜 저희 보도블록 인도에 보면은 맨홀 같은 거. 맨홀 이제 같은 그런데 반짝반짝거리는 이제 기름 이런 것들이 막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때도 똑같은 태도였어요. 우리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냐? 그러면서 뭐 한진중공업 있던 자리에 주유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예. 거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조사하는데 또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너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게 2003년쯤에 한번 알았고. 네, 녹사평 쪽은. 그다음에 캠프킴 쪽이 2008년쯤에 알았고.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녹사평 쪽은 인정을 하는데. 네, 캠프킴은 네, 인정을 안 그거에 하고.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군만 사용하는 그 제트유라는 예, 기름 성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인정은 하진 않아요. 대신에 몰래 막 그런 기름 탱크 같은 거를 파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게 이제 그 들키죠. 그런 것들. 2008년도에? 예. 거기도 서울시가 바깥에서 또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삽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성분 검사도 했겠네요. 네, 해마다 언제부터 그 조사를 해요? 그 캠프 밖에는 우리가 조사하고 서울시가 캠프 안쪽은 미군 니네가 해라 하는 것을 언제 합의했냐고요, 그거를. 녹사평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에 최종 조사를 하고 나서 그래 우리가 인정할게 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미군보다 주위 밖에 유출되는 등등의 부분은 서울시가 조사하고 안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조사하고 너희들이 정화작용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밖에서의 그 오염 조사나 정화 조치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안에서 세는 기지 거를. 내부에 오염은 기지 내부에 있잖아요. 이 기지 내부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환경부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파 위원회 그 환경국가위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그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지 내부의 오염을 어디서 기름이 새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기름이 어떤 종류의 기름이 샜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렇죠. 그 치유 대책도 쓰는데 서울시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밖에서 그 이렇게 관정 파가지고 지하수를 계속 꺼내서 그 어떤 성분이 검출이 되는가 농도가 어떤가 이것만 측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원인이 안에 있으면 안에 거를 찾아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그 새는 부분을 메꾸고
그다음에 오염됐으면 오염된 것을 좀 그 정화 작업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에는 전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제 이게 미군 기지가 뭐 거의 그냥 성역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는 게 그렇죠. 70년간 이제 그 미군 기지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 거기도 뭐 80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에 또 뭐 지금 미군이 한 몇천 명 된다고 봐야겠죠. 이게 사는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제 때 썼던 일본 군인들이 썼던 그 건물들을 이어받은 것도 많고. 그럼 건물마다 다 그 지하에 하나의 완전한 도시 같은 생활 공간 아니에요, 거기가. 기름 탱크가 있고. 그럼 기름 탱크가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음새가 이제 배관이 풀리고 이러면서 기름이 새도 샌지도 모르고 한참 있다가 뭐 기름이 한 100갤런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10갤런밖에 없더라. 전 사용도 안 했는데 그럼 90갤런은 일단 센 거거든요. 그런 것들. 아니 걔들은 도시가스 이런 거 안 써요? 네, 그렇죠. 거기. 근데 문제는 이런 기름이 새면 오염사가 있었으면 바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립환경부에 의하면. 근데 통보를 안 해요. 통보를 한 것도 아주 자의적으로 미군 사령관이 그냥 한마디로 통보하고 싶으면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묵살해버리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통보 의무가 없는 거. 통보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못 들어가고. 기지 그 접근권이 없는 거. 현장 주도권이 없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됐던 거예요? 2008년 이후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게 그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 작업을 바깥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은 막 뭐 1000배 뭐 2000배 넘게도 나오고. 그게 무슨 얘기? 1000배 2000배 넘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제 조사를 정화 작업을 해서 오염 지하수를 다 퍼서 갖다 버리고 성분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거든요. 서울시에서? 네네. 근데 그 자료를 받아보면은 여전히 뭐 한 사고가 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죠. 2006년이면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게 줄지가 않는 거예요? 줄지 않고 어떤 애는 갑자기 더 늘기도 하고 뭐 줄어들기도 하고. 지하수에서 그 석유 성분을 검출했는데. 그 농도가 이제 엷어지고 좀 희석화돼야 되잖아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좀 발암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줄지가 않고 어떻게 늘어나요. 통계치 보면 지하수 오염 최고 농도 보면 2011년도에 갑자기 벤젤 엔진이라든지 석유의 총 탄화수소 이 부분 양이 갑자기 늘어나네요. 그럼 그때 이제 홍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저희가 추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기지 내부에서 그야말로 전 지역에 걸쳐서 광범하게 지속적으로 오염이 있다 보니까 기름이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보면 땅 토양하고 이렇게 엉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게 계속 여기 지하수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래서 이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오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름이 안 샌다 하더라도 이미 땅 속에 이미 기름 범벅이 돼 있는 거네. 기름 범벅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비가 오면서 지하수의 농도가 지금도 이렇게 희석화되지 않고 계속 진하게 이렇게 올라나온다. 그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난 70년 동안 그 땅이 기름이 유출되고 상당 부분 오염이 됐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오염됐으면 보니까 기름에 무슨 발암 물질, 그리고 아주 독성 물질 몇 가지가 있던데, 그럼 자기들도 그 생활하면서 해롭지 않을까요? 왜 자기들 생각을 안 하지? 아니 오랫동안 미군이 이곳에 머무르면 약간 유리 탱크 노화된 것도 관도 교체하고 70년이면 오래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2007년 말이면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군 기지를 어디로 옮긴다, 평택으로 옮긴다, 그렇죠. 어쩐다 하는 막 논쟁이 되던 시점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국방 예산을 많이 줄여오고 그랬잖아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한번 이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미군 기지에 보면 전봇대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국내에 이 나무로 된 전신주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직도 미군 그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에 전기줄이 지나가는 이 전봇대가 나무 50년대식의 60년대식의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비용을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거 보면 아마 그 미국의 해외 기지의 국방예산 절감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 집을 만약에 올해 말까지 우리가 살고 판다. 이렇게 하면 안 고치지. 안 고치잖아요. 어? 난 그래도 고치는데. 그건 특수한 사람이고 특수한 사람이고 양심이 좀 나으신 거지. 고친다 갖고 예. 그 값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러네. 거기서 오래 그러니까 우리 집도 거기는, 아니고 전세죠, 전세. 근데 뭐 도시가스 안 써요? 거기는 오로지 기름만 써요? 그쵸, 예, 거기. 도시가스를 쓰려면 또 공사를 공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해야 되잖아요. 손을 그러니까 안 대는 올해 곳이에요. 그 40년, 50년, 60년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는 난방이나 무슨 연료 원천이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썼었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네. 네네, 그쵸. 그리고 이게 오래돼갖고 노후화돼서 땅으로 새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걸 그 토양도 좀 막 그 새는 것도 막고 토양 오염도 막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평택으로 떠나는데 그럼요. 그럼요. 새 집을 뭘로 주는데. 고치지 이걸?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니들이 가져갈 거니까 니들을 고쳐야지. 이런 심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인 기업이 뭐 국가의 토지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서 그런 사고를 나고 토양이 오염됐다면 어차피 반환할 때 그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있죠. 원상복구. 그럼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미국은 이제 한미협정 소파 규정 때문에 일단 배째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규정이. 그게 이제 그 소파에 그 4조에 이제 원상 복구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은 원래 아니 미군이 이제 기지 사용하다 떠나면 미군이 지어놓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굳이 철거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냥 두고 가면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지 오염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냥 치유 안 하고 떠나도 된다. 오염을 방치하고 가도 면책이 된다. 이런 조항은 아니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소파에 그 한국의 환경 법령을 뭐 이렇게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당연히 거기가 무슨 취해법권 지역입니까? 거기도 한국에 와서 한국의 환경 법령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어떤 우리 국내 환경법에 따라서 또 그게 국제 환경법의 또 원칙이기도 하고 오염을 일으킨 자가 기지를 이제 반환하고 갈 때는 깨끗이 정화하고 지 책임으로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돌려주고 가야 되는 게 의무죠. 자, 근데 그 지금 용산 기지가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평택으로? 원래는 올해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몇 년씩 이렇게 미뤄져 왔었죠. 원래 2008년까지였다가 8년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전작권 환수 연기되면서부터 계속 연기되고 그 차일피일 평택 공사 아직 안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연기되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2018년까지 가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 유출되는 현황 그런 거를 그 무슨 정보 공개를 또 아까 그 초기에 얘기하던데 정보 공개를 통해서 자료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포이아라고 미국 정보 자유법인데 이렇게 작년에 이제 최초로 그 한국과 미군이 이게 기지 내부에 들어가서 합동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당연히 2015년도죠? 2015년도 작년 5월 아니에요? 2015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지 그 조사 결과를 좀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한국과 미국이 한국 무슨 부처에서 했어요? 환경부가 환경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제 미군하고 미팔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국민들에도 알 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곧 이전할 자리인데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돌려받아 가지고 국가공원 국가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결과를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파 하위 문서에 의하면 이 합동위원회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없으니까 공개 못 한다. 근데 요건 기존에 그 우리가 다른 기지에서의 환경 오염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그것은 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공개하라. 이렇게 일관되게 판결을 해왔어요. 2015년도에 합동조사한 것을 공개하라.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우리 사법부의 판결보다는 법도 아닌 동맹국과의 어떤 합의
이런 걸 갖다가 더 우선시하는 이런 굴종적인 태도 때문에. 그럼 환경부가 공개를 못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상 뭐 외교 안보의 상의 기밀에 속한다 이건데 우리 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이 환경부가 사실은 소파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예외 규정이 없으면 국내법을 따라야 된다고 오히려 강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해야 자주국 된다. 가면 그렇죠. 그럼 오히려 시민단체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미군의 압박에서 우리 법령에 따라서 공개를 해라 이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환경부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주국가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부는 미군의 입장을 편을 계속 들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법도 아닌. 그러니까 조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 규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합의야 양쪽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좀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 행정법원에서는 그거는 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은 그러면 조약도 아닌데 항소 상고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그 공개하라고 그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행정법원에서. 났는데 났으면 1심 판결 나면 우리 법원에서 했으니까 너희들 공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 갖고 공개하면 되는 건데. 미군들이 눈치를 보면서 무익한 항소 상고를 해서 아직까지 그 자료는 못 받고 있어요. 환경부는 그 언제 소송하는 거야? 상소해도 자기들 이길 수 없다를 알아요. 근데 언제 그러면서도 계속 그 국민의 그 세금으로 상소를 거듭하고 있는 게. 1차 재판이 언제 있었냐? 1차 재판이 작년 6월에 있었고요. 얼마 안 됐네. 네, 항소심 재판이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항소에서도 졌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곧 그러면 상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고를 또 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이게 한심 답답하고. 항소심에서는 미군이 준 서류를 제출했더라고요. 미군이 공개하지 말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국민들 권리나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미국 눈치 보기 급급한 이 환경부 태도가 너무 한심한 거죠. 환경부 직원들이 저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 그래서 오직 있으면 저희가 저기 세종시까지 가가지고 환경부 앞에 환경부 장관 지금 이제 고만 상소해라. 이거 니들 상소를 이뤘기 때문에 고만하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 또 했어요. 아니 이 환경부 직원들은 당기국 집회하고 똑같은 거네. 당기국 집회는 성적이 강기국 탄핵 기각 친박이야 무슨 단기국이 어딨어 친박. 친박 골박 종박. 그렇죠. 그 집회에서 성조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성조기 들고 나오면 애국이라고 보잖아요. 아직 지금 공무원들 중에는 아직 미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적폐다, 적폐. 아니 우리가 4월 8일 날 지난주 진도 신앙을 목포 신앙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한 170명 갔어요. 차 4대 갔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 전국구 듣는 분들. 그런데 캐나다 애가 왔어요. 캐나다. 캐나다 애야. 밴쿠버에 사는 마이클. 한국 친구하고 왔는데 한국 친구는 뭐 거의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왜 이걸 오거나이즈 했냐 미스터 정 이거 왜 오거나이즈 했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또 전국구를 듣는데 미치겠어. 한국에서 전국구 들리나요?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조금 할 줄 아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촛불 뭐 이런 등등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세월호. 세월호는 전 인류적 슬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고 싶었는데 내가 오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못 오는 사람들 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거나이즈 해야지 같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도 이번에 처음 왔다. 근데 별로 느닷없이 서든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퀴 퀴즈를 나한테 내는 거야. 저한테. 이거 뭐 퀴 퀴즈가 아니라 영어 오래되니까 팝 퀴즈. 팝업창이라 하자면 빡 뜨는 거예요. 팝 퀴즈를 나한테 내는 거예요. Why anti-candle strike? 촛불 반대 스트라이크 하는 사람이 have a American flag을 갖고 오냐요. 왜 성조기를 들고 오냐요.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해할 수 없다.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걔들한테 가서 질문해라. 나 잘 모른다. 들고 온 애한테 질문해야지.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냐고. 외국 기자들이 너무 이상한 그 광경에서 처음으로 첫
의문이 저 사람들은 왜 성조기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깃발까지 들고 나와. 이스라엘 깃발까지. 이스라엘의 유태. 가만히 보니까 그 태국에 있던 그 아저씨들한테 자금을 큰 대형교회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박해받았죠. 그렇죠. 이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사람들이 진짜 친박 그 사람들하고 똑같네. 그 환경부 가봐야겠는데 태국에 안 붙여놓고 성조기 붙여놨는지.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이제 적폐청산의 그런 일환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상고까지 어쨌든 갔잖아요. 예. 대법원에서 판결은 내릴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럼 이거 공개하라는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환경부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추론컨대 너무 심각한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오염된 토양의 이 농도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이래서 못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럴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산 미군기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들도 그러네. 반환받을 때 조용하거든요. 보통 무슨 언론 보도 자료 내잖아요. 예. 장관이 뭐 했다. 근데 협상이 끝나도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기지를 2015년에 돌려받았었는데 그때도 그냥 조용히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용히 받았다는 게 발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지를 우리 소유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공표 없이 돌려받았는데 네네. 그럼 돌려받았으면 거기 그런 데들도 지금 오염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도 이미 그렇죠. 오염이 심각해요. 똑같이 네. 예를 들어 70년 동안 있었고 네. 최근에 건설된 캠프가 아니면 그럼요. 처음부터 기름을 계속 쓰고 있을 터이니까 네네. 다 오염됐다 이렇게 네, 보는 맞아요. 거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공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야, 이거 넘어가는 조사해야겠네 진짜. 우리 조사를 해야죠. 저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예. 환경부가 그 오염 실태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진상을 제대로 파악 못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일부는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가 그것이 그 오염 물질이 뭔지 오염 실태가 얼마 정도인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주면 미군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 반미 감정이나 이런 게 심각하겠네.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 환경 기준이라든지 우리 국내법의 환경법의 원칙은 원인자 부담금이에요. 원인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모든 문제를 유발한 사람이 그 비용을 다 대게 돼 있는데. 원인자 부담의 원칙 우리 청취자분들 잘 그러니까. 알아요. 뭐 그걸 설명을 해. 알아요?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왜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생겼어. 남편이 이혼해. 그럼 이혼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주장, 양육권에 대한 주장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건데. 네, 대충 비슷한 거지. 말하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그래도 어느 게 더 이해가 쉬워요. 이혼 관계가 훨씬 쉽죠. 그건 좀 다른 건데 실제 이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부담한다는 것이 환경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장난치다 유리창 딱 깨잖아요. 깬 놈이 물어내는 거야. 그래, 네가 내. 깽깜 네가 내. 돈을 낼래 아니면 네가 직접 수리할래. 아니면 그 정학을 먹을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정학은 다르요. 정학은 정학대로. 그거는 행정적인 제재고.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변호사 미국 행정적인 제재고. 저도 모르겠어요. 정학은 형사처벌이고요. 일종의. 민사. 돈 물어내는 건 민사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원인자 부담은 민사. 그럼요. 거기에 소요되는 그 복구하는 비용은 별도로 내고 그 부분이 환경 관련 형사처벌. 복구하는 비용 하는데 욕하는 줄 알았어. 그러고 복구하는 형사처벌은 또 별도로 져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탄핵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형사처벌. 그 두 가지 다 그 책임을. 탄핵은 헌법적 책임. 그렇죠. 그다음 감옥 가는 것은 형법적 책임.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데 그 캠프들 다 문제가 되고 있네. 네, 그렇죠. 다 문제가 되고 지금 있어요. 보면은요.
그 춘천에서 있던 그 캠프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옛날 남한의 전술핵 무기가 배치돼 있던 기지예요. 나중에 노태우 때 이제 반환된 후에 이제 우라늄 물질도 발견되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 시민단체가 그 오염 조사 정보를 공개하라 했는데 여기 똑같이 거부했고 행정소송해서 1심, 2심 다 이겼어요. 정보 공개 심각한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캠프 하야리아. 그다음에 부천에 그 하야리아가 무슨 영어예요? 기지 이름입니다. 기지 이름. 근데 분명히 영어로 돼 있을 텐데 그 무슨 하야리아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야리아 부대라고 됐죠. 그다음에 이제 부천에도 캠프 마켓. 이 반환된 미군 기지의 오염 사고마다 정보를 공개하는 소송이 있다라는데 한 번도 우리 법원이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정권 교체 이번 적폐 맞네. 이번 2015년 용산 그 정보조사 결과에 대한 1심 판결에도 그 판결 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알아야 될 뿐더러 설사 국민의 또 안전 생명권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오염이 된 게 뭐 이렇게 좀 심각한 게 나와도 이걸 국민들 공론에 붙여서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투명한 국정 운영,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도 이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길이기도 하다. 이게 너무나 지당한 얘기잖아요. 행정법원은 제대로 판단을 했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저는 이제 지금 상고시 올라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내왔던 법원 판결과 배치되게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없다. 알겠습니다. 그 없는데 이 대목에서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광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자,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 정보 공개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거로부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 아니야? 네, 네. 그렇죠. 정보 공개 요청을 누가 했어요? 권 변호사가 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불평등한 함의 소파계 국민연대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선이 효순이 사건 12주년 되던 2014년도에 거기에 권 변호사님 뭐 해요?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환경부에 이렇게 이런 진짜 별것도 아닌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소송을 해야만이 겨우 받는 이런 현실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열받아갖고 저희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차라리 미국은 좀 자유롭다는데 미국 정보 자유법을 한번 활용해 보자. 그 일례가 뭐냐면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일본계 어떤 그 평화운동가가 이 미국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 회신에 한반도에 몇십만 발의 열화 우라늄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자유롭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네,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 소파기 연대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용산 기지만 한 범위를 좁혀가지고 한 20년간 오염 사고, 그리고 오염의 어떤 그 횟수라든가 뭐 이렇게 종류, 또 뭐 정도 이런 것들 정보 공개 처럼 해보자. 작년 7월달에 미국의 이메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답이 11월달에 온 겁니다. 그 소송 안 하고 그렇죠. 바로 받았네요. 그런데 왔는데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렇게 공개도 하지 않던. 한국 정부는 맨날 핑계가 그랬잖아요. 소파에 합의 안 하면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들었는데 미국은 애국인한테 뭐 합동위원회 합의도 없는데 이메일로 답이 온 거예요. 외국인한테? 그렇죠. 애국인한테 그래갖고 태극기 집에 우리 민변 변호사 이름으로 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25년간에 80건에 걸친 사고가 있어요. 요청한 게 4가지네요. 1990년부터 잠깐만 하면서 끊고 지 얘기를 하네. 아니 그걸 좀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오염 사고 처리 기준을 두 번째가 이제 위험 폐기물 리스트, 그다음에 미군 기지 내부 환경 기초 자료, 이거를 치유하려면 얼마나 어느 규모의 예산과 이런 것 필요한가 4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한 가지만 온 거예요. 한 가지. 뭐만 온 거예요? 그 중에 오염 사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한 용산 미군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의 처리 기록에 한정해서 나왔네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서 준 자료에 따르면은 저희가 이제 환경오염 사고 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기름이 유출된 사고 기록만 줄 수 있다. 뭐 중금속이나 여러 이제 원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 극히 일부가 온 거고. 그래서 그 사고가 영문으로 한 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추려보니까 84건의 사고가 용산 내부에서 유류 사고가 있었고, 한 3.7톤 이상 이렇게 막 새어나온 사고가 7건이 있더라고요. 총. 이게 주한미군 기준에 이제 EGS라는 게 있어요. 자체 이제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자기네들 기준으로만 해도 최악의 유출. 그러니까 한 1000갤런이니까 우리는 한 3,780리터? 이 정도 되는 사고 이상 그 오염된 사고가 7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유출로 분류되는 한 400리터인가요? 네네. 400리터 이상 오염된 사고가 32건이 있었어요. 그게 스스로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총 유출된 사건이 84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체로 이게 작은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84건이 다 그 심각한 사건들인가요? 아니요, 좀 사소한 사건도 있긴 사소한 있었어요. 사건도 있고. 가다가 뭐 흘리고 이런 것도 일부. 근데 정작 아까 그 2001년도에 녹사평, 그다음 2006년도에 캠프킴, 이런 사고는 또 거기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거는? 네네. 저희가 또 크로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오타쿠처럼 진짜. 야, 그러면 84건에다가 일단 2건 더하기는 86건은 기본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찾은 사건은 또 있었나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통보 받은 것 중에 누락된 것도 있었고, 우리 언론이나 우리 시민단체가 파악하고 있는데 또 빠져 있는 거. 그럼 크로스 체킹을 해봤더니 합치니까 아까 84 플러스 6 해가지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90건의 유출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90년서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나온 게 미국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84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한 6건. 겹치는 거 빼고 뭐 추가로 된 거. 근데 이거는 걔들이 완전히 다 준 게 아니고 일부 가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금속 오로지 유류 유출 사고만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 화학 뭐 독성 물질 이런 거 없는 유출량, 유출 사고하고 유출 지역하고 유종, 기름 종류하고 지금 유출량만 딱 공개를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복구를 했다. 이런 것도 그 없어요. 물질에 그 위험 물질이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를 안 한 거죠. 근데 기름이 유출되면 아까 이제 뭐
발암물질에도 오염되고 그러는데 기름 유출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름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 거예요? 뭐 5가지 핵심적 1군 발암물질이 있다며요. 네네. 국제암기구에서도 얘기하는 1군 발암물질 벤젠이 있고요. 에틸벤젠인가요? 네네. 에틸벤젠, 뭐 크실렌, 뭐 석유계 총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나면은 그로 인해서 인체에 영향들을 또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벤젠, 톨루엔, 네. 그다음에 에틸벤젠, 네. 크실렌, 네. 이런 것들이 휘발유에 있는 1군 발암물질. 그럼 기름이 유출됐다고 하게 되면 이게 다 토양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네. 지금 서울시가 조사하는 건 지하수만 일단 조사를 하는데 지하수,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토양수가 토양이 아니고. 근데 지하수가 땅 켜켜이 흐르는 거라서 보통 통상 지하수가 오염되면 토양도 당연히 오염됐다고 토양이 하거든요. 오염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사하는 거는 매년 조사하는 거에 지하수가 오염된 수치를 계속 나왔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중에 그 석유계 총탄화수소 이 부분은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고 나오는데 이런 게 근데 물이 사실은 우리가 지하수를 그냥 먹거나 또 지하수가 뭐 동물들이 먹을 수도 있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그런데 있죠. 이렇게 되지면 당장 한두 잔 마셔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마셔버리면 이게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암이 이제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거는 그것도 미국 거 좋아하는 이 성적이 휘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물 좋아하잖아. 또 이런 탄기국에 거기 가서 이제 실제로 그 필리핀 그래서 이제 미군이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그 반환했던 클라크 공군기지나 수빅 해군기지 이 미군이 떠난 뒤에 기형아, 유산 그리고 오염된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용산기지 외부에 아직 그런 역학조사는 정확하게 된 적은 없지만 저는 아까 우리 이주화 변호사 말씀한 대로 누적적으로 이게 쌓이면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급 발암물질 이런 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거기 가서 예를 들어 공원 만들었고 공원 잔디밭 멋있게 해놔도 거기서 뛰어논다고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바로 암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20년 30년 뒤에 이게 피해가 오는 건데 그리고 기준치가 그 기준치에 뭐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 막 500배 심한 경우는 막 몇천 배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이대로 반환받아 가지고는 좀 시민들이 뛰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가 없는 그리고 독성 물질로 범벅이 된 땅인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1,300억의 지금 치유 예산을 국방부가 책정해 놨다는데. 치유 예산? 그러니까 이제 오염 치유 예산을. 오염 1,300억. 그러니까 이제 이건 두 가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미국한테 이 정화 비용을 대라고 요구하지 못하냐? 니들이 정화하든가. 정화 못하면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이미 한국 정부가 개발 논리에 쫓겨가지고 1,300억 예산을 책정해놨다는 거. 이건 벌써 미국과의 어떤 반환 협상에서 저자세. 저자세뿐만 아니라 이미 국방부는 치유 예산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이게 오염된 줄 알고 있었네. 그렇죠. 그렇죠. 뭐 통상적으로 미군 기지 반환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그리고 이제 80만 평 되는 땅인데 전 지역에 걸쳐서 다 광범하게 오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1,300억은 그야말로 엄발의 오줌. 저는 그렇게 너무 껌값인 거죠. 저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환경부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 심각한 거를 예상을 못 하고 1,300억을 책정해 놨다고 봐요. 실제 느닷없이 무슨 환경부를 도와줘. 도와주는 거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기지를 반환받고 제대로 조사를 하면 저는 이거 10배 이상의 그 비용이 수반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반환은 이제 2018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이 들어가서 공동조사한 거 첫 번째 단계 환경부가 공동조사한 거 정보 공개하고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바로 빨리 공개를 해야 한다고.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건 2016년에 들어가서 조사한 거 2015년에 조사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반환되기 전까지는. 2차, 3차 조사도 했었는데 똑같이 거부를 해서 예. 그것도 제가 지금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요. 예. 그건 아직 1심 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판결을 기다릴 거 없이 지금 기지 반환을 지금 앞두고 있고 이걸 중요한 그야말로 서울의 그 생태축을 잇는 국가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면 서울의 심장부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국민이 이거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 예. 이 정확한 기초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 정화하고 치유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 하는 어떤 예산이 산출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있는데 자 이제 정보 공개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 한번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파 하위 문서에 합의의사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의 환경 법령을 존중한다고 돼 있어요. 리스펙트. 네. 근데 이거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수한다라는 걸로만 고쳐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거를 구속력 있게 너네 이거 지켜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한미 그 행정협정 소파 개정하는데 이것을 존중한다가 아니라 준수한다라고 하는 한국의 것으로 환경 법령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네. 하나의 과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요 바로 직전에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또 뭐 이렇게 협상하고 합의하려면은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거는 국내법 중에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양환경 보전법. 예. 근데 그 법률에 따르면은 지자체장은 그럼 용산기지의 지자체장은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박원순 시장님이 그 내부 오염원, 그러니까 오염 원인자에 대해서 정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염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오염됐는지를. 서울시가 기지 바깥에서 조사하고 있는 보고서에도 이미 그렇게 써 있어요. 내부의 오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걸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이런 권한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한번 결단을 박원순 시장이 첫 번째로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정치적 선언을 하든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오염이 되는 이거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밖에서 보니까 이게 계속 오염이 되는데 그 안에 오염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계속 오염된 게 나오고 있다. 그렇죠. 한 10년간 조사한 당신들이 조사한 내용 내놔라. 네. 그럼 내놓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된 게 검증이 되었으니 아까 뭐라고요? 정화명령. 정화명령을 해라. 정화해. 만약에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우리가 정화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들어가서 봐야 되겠어. 네. 그 소파 때문에 이게 못 들어가니까 소파 재개정해라. 정부에다 요청하고. 그렇죠. 그 재개정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서울시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들어가서 이거 파악해야 되겠다. 한미간 전쟁을 하던 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발암물질인데 이게 이 안에 90평 안에 이렇게 하면 되지. 90만 평 안에 핵폭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저는 용단을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요.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이 용산 기지의 그 오염 때문에 자기가 진짜 미군 기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경찰 병력을 들고 들어가야지 그걸 무슨 피켓 시위를 해요. 그리고 2월 달인가 한번 기지 내부를 방문해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또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7년 8년도 이 반환받으면 결국 이제 이걸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책임 서울시가 갖는 거거든요. 당장 서울 시민들이 거기서 이렇게 품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시아 변호사님, 저는 내가 좀 질문 좀 듣고 움직여. 그 문 앞에 가서 우리가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이 조사하고 여기 심각한 발암물질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 미군들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통제하겠다. 못 나오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경찰 그 장벽을 치고 그럼 걔들 우리한테 기관단총 쏠까? 아니 그래갖고 국제 문제화 시켜야지 이거를. 두 분이 권 변호사님 내 얘기 틀려요 맞아요. 안에 있는 발암물질 묻힌 사람들이 나와서 서울시 전역을 오염시키고 다녀. 그런 셈이죠. 저는 이제 근원적인 거는 두 분은 굉장히 온건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거는 이제 비법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왜 비법률적이에요?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뭐 격리시키는 거는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염 물질에서 오염됐는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들어가 보겠다 그래야지. 증명 이제 그거보다. 예. 그 양반 내가 얘기만 하면 꼭 그 지가 잘났다고 치부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명쾌한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해봐요. 못하기만 해봐라. 소파라는 것은 우리 주권에 미치는 예외 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리고 소파라는 것은 우리 헌법 법률의 예외인데 환경과 관련된 무슨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요. 원래 예외 규정은 명시적인 조항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으나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환경부나 이런 것은 미국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해 이렇게 지뢰 겁먹고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소파 관계없이 우리 국내법 적용돼야 되니까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하잖아 일단. 그러니까 조사를 거부를 하면.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변호사 주장은 환경부에다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이 권한이 있으니 서울시가 합동으로 조사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환경부가 이제 조사 권한은 환경부가 있는 거죠. 조사했는데 밝히지 않는데잖아. 아니 지금은 조사를 미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잖아요. 합의해서. 그때는 합의를 해서 일부분만 조사를 한 거고 이 지금부터 몇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80만 평의 오염의 실태에 대해서 본격적 조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서울시 권한이 아니라 환경부 권한이,인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네, 알았어요. 명쾌한 대답 조급하세요. 끝까지 얘기를 해봐. 좀 버벅거리지 말고. 아니 명쾌하게 아니라 검 변호사님 잘한다. 조사를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막은 뭐예요? 공무집행방해 아니에요. 공무집행방해를 입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조사한 이후에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하고 물론 이제 소파 규정에 따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실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미군이잖아요. 이게 토양 복구 비용은 전액을 미국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 미국대 협상을 하고 협의가 되는 거지. 기본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해갖고 미국 콧방귀도 안 껴요. 아유, 아저씨 그거는요, 환경부한테 가갖고 사드 배치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5월 9일 이후에는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가 되면 차이가 미국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당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정부에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5개월 동안 촛불 둔 이유가 뭐예요? 준비는 두 분이 해왔는데 광원을 당신이 팔아. 원래 광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수들 안 치는 사람이 광을 파는 거예요. 네. 그 새 정부에다 요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오죽 답답하면 환경부는 지금 거의 미국 똘마니처럼 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있다.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권한도 써보고 지금 예를 들어 정권이 교체돼서 환경부가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문제가 크게 안 돼요. 예? 해결할 지점이 있어. 지금까지 환경부가 미국 편에 서갖고 안 하고 있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서울시장이라도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으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복구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밖에 있는 거 이렇게 오염이 되냐 안 해 도대체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재화 변호사의 말씀은 어떻게 굉장히 원칙적인 그리고 거기 가야 될 어떤 딱 기본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당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현실한 것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제가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일단 경찰차로 막는 거야 못 나오게. 그래서 이제 독일의 예를 들면요. 독일은 이제 독일 환경부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군 기지는 독일 환경 법령을 준수한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 소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독일 환경법이 무조건 적용되고 지금 이재화 변호사 얘기한 거네. 거기 오염자 부담의 원칙도 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소파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해서 소파를 개정하자. 그냥 준수가 아니라 존중한다로 되어 있고
미국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한 것들이 실효성 있게 보장이 안 돼서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불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지금 이주아 변호사 얘기대로 미군 기지에도 환경영향평가 적용해라. 예. 그리고 서울시장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즉시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시정명령하고 복구해라. 네, 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는 꽤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소파라는 것을 좀 더 이 한국의 환경 법령이 바로 적용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 그렇죠. 정화 기준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미국이 책임 안 질 때는 이렇게 좀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로 이렇게 좀 개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소파를 개정하게 되면 이 기지뿐만 미군 용산 기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지 반환받을 때도 다 조사를 해서 그렇죠. 오염돼 있으면 다시 복구해라.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뭐 이주아 변호사 얘기하는 그런 방향대로 가는 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영어도 잘할 필요도 없어요.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recover.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복구하라. 그렇죠. 그렇죠. 복구 너희들 안 하면 돈을 내라 그래야지. 발음이 아니고 네이티브 스피치.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군 잘하잖아. recover it. as it were. 그럼 뭐 원래 있던 상태로. 예? 이게 뭐 미군을 그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 오염은 미군이 다 시켜놓고 대한민국 세금으로 그걸 복구를 다 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없죠. 그리고 용산 미군 기지가 90만 평이기 때문에 이 용산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발암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난 70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 또 역학조사해야 돼요. 암 발생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원전 주위에 역학조사하듯이. 맞습니다. 그거 다 해야 돼. 그리고 역학조사하는 비용도 사실은 미국 애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적극 나서야 되고요. 저희는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나서는데 시민단체는 적극 협조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런 공개 토론을 열고 여기에 지금 그 후보자로 확정된 정권 교체를 이렇게 나선 후보자들을 그 캠프에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정책 공약으로 걸어라. 아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변호사님. 나 정치 안 하고 방송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서울시장 하고 싶은데 벼랑 서울시장 한번 하라 그래봐. 내가 대답할게. 서울시장 한번 하시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경찰차로 딱 막아버리면 못 나올 것 같지 애들. 그런 적극적 극약 처방을 해야지 그쪽에서 협상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우리가 가서 뭐 총 쏘고 전쟁하자는 거 아니잖아. 계속 이렇게 그냥 굴욕적으로 기기만 하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국제 분쟁화 시켜버려야 돼요. 내 얘기가 그거에 국제 분쟁으로 대통령 시키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런 말씀이었었구나. 이거는 이제 경찰차로 막아갖고 못 나오게 하면 니네 왜 못 나오게 하냐. 그렇죠. 니네 오염물질 자꾸 밖으로 나오는데 땅으로도 나오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너네들 오염물질 나오는 게 위험하니까 그러면 너네들 나오고 싶으면 땅에 오염됐는지 한번 조사하자. 이러고 가자는 거야. 그러면 걔들이 우리 못 나가니 트럼프 헬프미 이럴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기관단총 쏘든가. 기관단총 쏘든지. 그럼 여기서 전쟁하는 거 우리가 이겨.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 애들이 오염시킨 것을 적어도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 수준까지만 끌어올리자. 그렇죠. 요 정도 사례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 벼랑한 시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요. 시장 권한이 사실은 막강하죠. 그러네. 박원순은 아저씨 이제까지 뭐 했어, 근데. 근데요, 또 용산기지 오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용산기지 문제가 한번 얘기된 김에 용산기지가 이제 사실 그 몽고 때부터 외국 군대가 주둔했다고 하지 않아요? 외국 군대 보세요. 몽골. 임진왜란 때 또 왜군들. 그렇죠. 외국 군대네. 또 외국 군대. 구한말에 또 청나라 군대.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군. 그 다음에 미군. 그걸 무슨 군대라 그래?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점령군처럼 들어온 애국 군대가. 외국. 한 뭐 1000년 이상을 사실 해온 그러면 우리 구력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서울 시민들로 돌려받는 이 기회에 참 이 우리 민족 자존에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의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 우리 국민과 서울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봅니다. 저 복구 안 되면 우리 시민들 갖고 놀 수 있는 공원 못 만들어요. 실제 그게 복구하는 게 1,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십 년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당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한 100년에 걸쳐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염두에 둔다면 오랜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만들어야 된다. 이분이 서울시장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지하 한 20m까지 땅을 파갖고 그 흙을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수송기에 실어갖고 뉴욕에다 다 뿌려버려 그거. 그렇지. 그래 국제 분쟁을 시켜야 돼. 전쟁 한번 하자. 이러고. 그 2015년도에 한미 안보 연례회의에서 이제 한국과 미군이 그렇게 아주 합의를 합니다. 용산 기지를 자꾸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부, 그다음에 미 대사관 부지, 드래곤 호텔, 또 헬기장 부지 이건 빼고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변에서 그 받아들인 거 무효 처분 확인 소송됐는데 1심에서 졌어요.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왜 빼고 준대요? 최근에 보면 미군이 추가로 더 쓰겠다. 원래는 이 기지 다 돌려주고 평택으로 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미군의 기지를 평택에 이제 건설을 해주겠다는 거였는데 그건 다 옮겨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정작 야금야금 이쪽 쓰겠다, 이쪽 남겠다, 잔류부지가 늘어나면서 이 나중에 용산 기지가 서울시로 돌아왔을 때는 결국 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누더기가 되네 진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수가 없는. 아 그리고 거기서 미군들이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 한국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추가로 계속 야금야금 쓰겠다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다 지금 이렇게 묵수하면서 이렇게 추인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직도 반환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 요구는 그래서 이 미군 이 용산 기지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그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하게 다 돌려받아야 된다. 미군들 얘기는 평택도 쓰고 용산도 또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처럼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5월 9일 정권 교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네. 미군 기지의 문제, 그다음 미국에 할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사드 배치 갖고 사드 국가 간 협정이니까 이거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그 안철수하고 되면 또 이 양반이 40석밖에 안 되니까 박근혜 적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쓰고 박근혜라고 읽는다 이런 꼴 나는 거예요. 뭐냐면 40석밖에 안 되니까 누구하고 힘을 합하겠습니까?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으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부여권, 부역 세력들. 부역 세력들. 그럼 이게 무슨 정권 교체야? 이거 갖고 어떻게 용산 기지가 갖고 조사하자고 누가 얘기하겠어? 종합제가 안철수 비판적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폐가 청산되는 게 아니라 적폐가 온전되는 거죠.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는 거잖아. 이게 적폐 중에 적폐인데. 보수의 연장으로 보는 거죠. 조갑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짜 정권 교체. 그러니까 죽 써서 개 주는 정권 교체. 이러려고 촛불을 든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건 얼굴 아니잖아. 교체라는 거죠. 정권 교체가 아니고 얼굴 교체지. 옷 교체, 옷. 옷 교체. 아니 진짜 이것만 보더라도 5월 7일 날 맞습니다. 누구를 뽑아갖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했다가 이게 진짜 죽 써서 개 주는 정권 교체지. 자유한국당 애들이 쥐고 흔들어요. 지들이 왜 우리가 지지해주고 됐으니까 우리하고 연정하자. 그럼 120석이야 거기는. 그래서 이제 동맹이 이제 서경시대 가지고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고 또 이 해결할 것은 당당하게 국민들 권익 입장 위해서 요구를 하는 이런 사람을 후보로 뽑는. 요구뿐만 아니라 욕도 하는. 그렇죠. 아니 그런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고. 동맹이란 것은 뭐 형제도 그렇잖아요. 형제도 잘못된 거는 형이 잘못된 건 동생이 비판하고. 그럼요. 또 형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거는 항의할 건 항의하고. 그렇죠. 같이 할 거는 같이 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 게 동맹 관계잖아요. 그리고 동맹의 핵심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상호 존중이거든요. 그렇죠. Mutual respect. 상호 존중. 그런데 우린 존중 안 하고 우리는 상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상호 존중하면 대한민국 토양이 오염된 거에 대해서 조사해야지. 그렇죠. 그럼 바람물질 있으면 조사하고 복구해야지. 니네 돈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법적인 추세는 저는 그 동맹도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호혜 평등하고 주전하고 있는 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저는 큰 시대적인 방향이라고. 알겠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의 오염이 심각하고 발암물질이 도처에 널려 있지만 현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봐서라도 5월 9일 정권교체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가 정권교체에 돼야 하는지 정권교체인지 아이씨 새바닥이 꼬이네. 자, 분명히 판단할 수 있으라고 판단합니다. 두 분 오늘 처음 전국 처음 나오셔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아닌데 긴장했어요? 네. 많이 개장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권정호 변호사님 그리고 신수연 녹색연합평화센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